단지 회장 부인의 한마디 때문에. 너 같은 남자가 낳은 아이는 태어날 자격이 없어? 화가 나서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밤새 도망쳤지? 오만한 장모가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내가 몽둥이로 때려 기절시켰어. 심지어 집에 있던 허스키도 내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지. 다음 날이 되자 아내가 깨어나더니 완전히 미쳐서 욕을 했어. 이 빌어먹을 놈아, 내 아이들을 왜 네가 데려갔어? 기다려. 이 자식아, 내가 너 잡으면 다리 3개 다 부러뜨릴 거야.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도망친 덕분에 그녀는 꼬박 3년 반 만에 우리를 찾았지. 눈앞에 있는 이 얼굴이 새카맣게거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여자를 보며 큰딸 소로가 반짝이는 맑은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며 말했지. 이 사람 누구야?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너희 엄마야. 정말 3년이나 숨었는데 이 여자가 우리를 어떻게 찾은 건지 내가 이렇게 쉽게 그녀의 신분을 인정하자 신몽이도 냉소하며 웃었어. 마음속 불쾌함이 조금 가라앉았지. 딸 소로의 한마디가 그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 아빠, 우리에게 엄마가 있었어? 아빠가 말하지 않았어? 나랑 언니는 돌멩이 속에서 튀어나왔다고 소로가 끼어들며 말했지. 맞아. 아빠가 나랑 동생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만약 그녀가 우리 엄마가 아니라면 그럼 누구야? 내가 한 농담을 아이들이 진짜로 믿을 줄이야. 소로가 볼을 부풀리며 투덜거렸어.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 어디서 저런 아줌마를 데려왔어? 우리 엄마라고 하지 마. 소로가 그녀를 본 적도 없잖아. 이제 어쩌지? 소로도 몰라. 소엽도 몰라. 그럼 저를 밖으로 던져? 아빠, 살살 던져. 어쨌든 아줌마도 여자잖아. 결국 들어오자마자 한마디도 못한 신몽이가 멍한 얼굴로 내가 목을 잡고 문 밖으로 던져졌어. 신몽이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그녀는 당당한 심씨그룹의 회장으로 연수입이 수백억이야. 그런데 오늘 쓰레기처럼 문 밖으로 버려졌어. 그녀는 화가 나서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지. 못 가. 문 열어.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감히 나를 쫓아낸 거야? 문 안 열어? 믿어. 문 부숴버릴 거야. 그녀가 문을 부수려던 순간 비서가 급히 달려와 말했지. 심 회장님, 회사 전화요. 신몽이가 화를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어.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 목소리가 놀라며 말했지. 목 회장님,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몽이의 아름다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 알았어? 바로 회사로 갈게. 이 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신몽이가 문을 바라봤어. 3년 만에 딸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 망설였지. 결국 이를 악물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말했어. 못 가. 나 회사로 돌아가야 해. 당분간 바빠서 곧바로 딸들을 못 볼 거야. 딸들 한 번만 더 보게 해줘. 그때 문이 열렸어. 신몽이가 뛰어들어왔지. 딸 하나가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 다른 하나는 내 목에 매달려. 거의 다 마신 밀크티를 들고 촉촉한 큰 눈으로 잠든 소로를 뚫어지게 쳐다봤지. 작은 혀로 입술을 살짝 핥으며 아직도 아쉬운 표정이었어. 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소로가 방금 잠들었는데 깨우면 네가 달래? 늘 냉정하던 심 회장이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했어. 무의식적으로 사과했어. 미안해. 그녀가 이렇게 빨리 잠들 줄 몰랐어. 내 옆에 있던 비서와 경호원들이 전부 멍하니 쳐다봤지. 평소엔 위풍당당하고 냉혹한 심 회장이 이 순간 평범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몽이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어. 잠깐, 내가 왜 너한테 사과해야 해? 빨리 내 딸들 돌려줘. 신몽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주저없이 문을 쾅 닫았어. 신몽이는 방심한 상태에서 문에 머리를 부딪혔지. 그녀는 한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몇 번이나 숨을 헐떡였어. 옆에 있던 경호원이 참지 못하고 물었지. 심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문을 부숴드릴까요? 뭐를 부숴? 내 딸들 깨어나면 네가 달래줄 거야? 망설이던 신몽이가 결국 결심을 굳혔어. 일단 회사로 돌아가. 회사 일이 미룰 수 없어? 즉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해. 신몽이가 다른 좀 더 똑똑해 보이는 경호원에게 말했지. 너는 여기 남아서
그들을 감시해. 그들의 동태를 언제든 나에게 보고해. 그리고 오늘 일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지 마. 알겠나? 말을 마치고 그녀는 그 빌어먹을 문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다행히 그들을 찾았으니. 신몽이는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냐고 생각했어. 못 가. 기다려. 이 자식아, 나는 이미 잠든 소로를 침대에 눕혔어. 소엽도 밀크티를 다 마시고 언니 옆에서 잠들었지? 잠든 두 귀여운 딸들을 보며 내 시선도 점점 부드러워졌어. 지난 3년 동안 나는 딸들과 함께 여기저기 숨어 다녔지. 왜냐하면 우리를 암살하려 했던 사람들이 내 딸들이 신몽이의 치욕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녀 가문의 치욕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 신몽이를 미워하냐고?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어. 그날 밤 누군가가 그녀에게 약을 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사이엔 아무 접점도 없었을 거야. 원래 이 일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여자가 학교 문 앞에서 나를 가로막았어. 나 임신했어라는 한마디에 갓 대학에 입학한 나를 끌고 갔지? 세심하게 돌봤어. 맞고 욕을 들으며 그녀를 거의 7개월 동안 보살폈지? 그녀가 딸들을 낳을 때까지 나는 딸들을 안고 떠났어.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다녔는데 그 여자가 우리를 찾아낼 줄이야. 내가 그 여자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걸었어. 전화 너머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지. 사라, 소목, 이 늦은 시간에 이 늙은이를 찾다니 무슨 급한 일인가? 설로, 그녀가 우리를 찾아냈어요. 게다가 우리를 감시하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놀라며 말했지. 그걸 다 찾아냈다고? 심씨 가문이 명성대로군. 설로가 농담처럼 말했지. 안 되겠으면 그냥 그녀 말대로 해. 어쨌든 그녀는 소로와 소엽의 엄마잖아. 심씨 그룹의 회장이기도 하고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여자야. 내 눈꺼풀이 떨렸지. 살로, 또 그런 농담하면 당신들 도움 안 받을 거예요. 내가 직접 해결할게요. 아니, 농담이야. 대하가 그렇게 많은 걸 희생했으니 이제 우리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해줄 때야. 걱정 마. 그들이 너희 셋을 건드리려 하면 우리 과학원이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진호 쪽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답했지? 그럼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소로와 소엽을 곤성에서 유치원을 마무리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할게요. 대학까지 마칠 때까지 잠든 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미안함이 밀려왔어. 그들을 피해 다니느라. 소로 그리고 소엽은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여기저기 떠돌았지. 최고의 학습 환경을 주지 못했어. 설로도 매우 찬성하며 말했지. 우리에게 맡겨. 네가 과학원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일단 부원장 자리를 주고 놀게 해줄게. 내가 은퇴하면 바로 원장 자리에 앉혀줄게. 너희 앞으로의 생활은 우리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3년 전에 내가 말했었지. 네가 대하를 위해 힘을 보태준다면 앞으로 대하가 너희 셋을 위한 최고의 보호막이 될 거야. 그 말에 내 마음이 벅차올랐어. 그때 설로가 갑자기 말했지. 맞다. 전신검진 보고서 나왔어.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지. 계속해서 말했어. 너 25년 더 살 수 있어.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지. 그거면 서로가 커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아직 20년 넘게 남았잖아. 나는 살짝 미소 지었어. 설로는 마음속 깊이 한숨을 내쉬었지. 전화를 끊었어. 나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지, 아빠. 그때 서로가 언제 깼는지 모르게 침대에 앉아서 큰 눈을 비볐어. 귀여운 얼굴에 멍한 표정이 가득했지. 왜 그래? 소로가 통통한 손을 들었어. 아직 졸린 상태였지만 나를 향해 부드럽고 끈적한 목소리로 외쳤지? 아빠, 안아줘. 내 마음이 바로 녹아내렸어. 소로를 품에 안았지.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 또 악몽 꾼 거야? 아니, 소로 배고프다. 소로가 내 어깨에 기대며 멍청하게 웃으며 말했지. 내가 할 말을 잃었어? 알았어. 아빠가 뭐 먹을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소로가 잠시 생각하더니 치킨 먹고 싶어. 커다란 통치킨으로 곧바로 소로를 안고 밑으로 내려가 먹을 걸 사왔지. 방으로 돌아온 소로는 신나게 먹기 시작했어. 통통한 손으로 치킨 다리를 뜯어내 나에게 건네며 아빠, 이거 먹어. 아빠도 먹고 소로도 먹어. 소로는 치킨 한 입, 우유 한 입씩 먹었지.
작은 뺨이 터질 듯이 부풀었어. 얼굴도 기름으로 번쩍였지. 나는 턱을 괴고 소로를 볼수록 점점 더 부드러운 눈빛이 됐어. 점점 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맞다, 아빠. 아까 그 아줌마가 정말 소로의 엄마야? 나는 잠시 침묵했어. 소로에게 숨길 생각은 없었지. 그녀가 너희 엄마야? 소로가 눈을 깜빡였어. 그럼 왜 소로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 없어? 딸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 아빠, 울지 마. 아빠가 말하기 싫으면 소로 안 물을게. 소로가 내 뺨을 감싸며 앙증맞은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 손을 뻗어 소로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어. 소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럼 아빠도 소로랑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거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지. 소로는 사실 엄마를 그리워했어. 하지만 첫 마디부터 아빠를 떠나지 않았지. 소로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 만약에 소로와 소엽이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면 아빠는 소로와 소엽을 버리는 거야? 소로의 큰 눈에 순식간에 물기가 맺혔어. 입술을 삐죽이며 억울한 듯 나를 바라봤지. 소로, 울지 마. 아빠가 잘못했어. 안 말할게. 괜찮지? 아빠는 소로를 절대 버리지 않아. 소로도 아빠를 떠나지 마. 소로가 내 품으로 파고들었어. 작은 몸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 나는 소로의 등을 토닥였어. 부드럽게 위로하며 말했지. 아빠는 소로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아빠는 그냥 만약이라고 한 거야. 만약도 싫어. 좋아. 만약 같은 거 싫어. 그럼 소로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소로와 소엽. 이 두 꼬마가 워낙 착해서 내 앞에서 엄마를 찾은 적이 없었어. 하지만 나는 그들이 늘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걸 알아. 오늘 신몽이가 갑자기 우리를 찾아왔고, 게다가 내가 20년 남짓밖에 못 살지도 몰라. 만약 정말로 언젠가 내가 영원히 소로와 소엽을 떠난다면 최소한 그들 곁에는 엄마가 있겠지? 하지만 나는 반드시 알아야 해. 신몽이가 과연 소로와 소엽을 진심으로 아끼는지. 그럼 아빠는 우리랑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소로가 고개를 들었어.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 나는 잠시 침묵했어. 그러고 나서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 왜냐면 아빠가 소로와 동생을 버리는 거야? 아니야. 너희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지 않아. 아빠랑 같이 살 가능성은 없어. 하지만 소로와 동생이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면 아빠는 근처에 집을 마련할게. 소로와 동생을 자주 보러 올 거야. 그럼 나는 엄마랑 같이 안 살 거야. 소로가 입술을 삐죽이며 투덜거렸어.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소로도 엄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 내가 할 말을 잃었어. 잘 생각해봐. 엄마랑 같이 살면 맛있는 게 엄청 많을 거야. 예쁜 옷도 엄청 많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소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빠가 없으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빠가 소로를 신경 안 쓰면 그건 아빠가 소로를 아끼지 않는 거야. 나는 조금 놀랐어. 이런 말이 5살도 안 된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 소로가 내 품에 기대며 입술을 삐죽이고 말했어. 나는 소로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어. 이렇게 나를 의지하는 딸을 보며 한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 그래, 소로가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면 내가 계속 키우는 게 낫겠지? 설령 소로가 신몽이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싶다 해도 내가 정말로 손을 놓을 수 있을까? 다음 날, 나는 아직 잠든 소로를 안고 캐리어를 끌었어. 하품하는 소엽을 캐리어 위에 앉히고 그렇게 호텔을 떠났어. 우리를 계속 감시하던 경호원이 즉시 신몽이에게 전화했지. 회사 일을 막 끝낸 피곤한 얼굴의 신몽이가 전화를 받았어. 눈썹을 문지르며 좋아, 그들을 따라가. 어디로 가는지 봐. 지난번처럼 또 놓치지 마. 신몽이가 소파에 반쯤 누워서 머릿속엔 딸들의 순진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가득했어. 그녀는 이미 후회했지? 왜? 그때 그 멍청한 녀석 때문에 일부러 그런 독한 말을 했을까? 그녀는 갓 대학생이 된 녀석이 갓난아기를 도저히 키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며칠 안 가서 딸들을 안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딸을 키워달라고 빌 거라 믿었지? 비록 처음엔 그 멍청한 녀석에게 호감이 없었어. 그가 나를 망쳤다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어쨌든 그 멍청한 녀석은 내 딸들의 아빠야. 게다가 내가 임신했을 때 그 녀석이 최선을 다해서 맞고 욕을 들으며 7개월 동안 나를 돌봤지? 그런 일로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 멍청한 녀석에게 묘한 호감이 생겼던 게 사실이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참 우스웠어. 그건 전혀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 그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을 뿐이야. 신몽이가 조금 무력하게 웃었어. 하지만 이어진 전화 한 통이 그녀를 더는 웃지 못하게 했지? 큰일 났어요, 심 회장님. 또 놓쳤어요. 뭐? 또 놓쳤다고? 신몽이가 벌떡 일어섰어. 화가 나서 이가 부서질 것 같았지? 그녀는 내가 몇 번이나 놓쳤는지 셀 수도 없었어. 내 뒤에 누군가 나를 숨겨주는 게 아닌지 의심했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어. 설령 치트를 썼다 해도 3년 만에? 이런 수준까지 도망칠 수는 없었을 거야. 신몽이가 약간 짜증이 났어. 이제 또 얼마나 걸려야 그 멍청한 녀석을 잡을 수 있을지? 진작 돌아오지 말 걸 그랬어. 그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어야 했어. 전화 너머로 계속 들려오는 사과를 들으며 신몽이가 살짝 한숨을 내쉬었어. 어디서 그를 놓친 거야? 터널 입구에서요. 하지만 그가 가는 방향을 보니 고속철도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어. 신몽이가 전화를 끊었어. 곧바로 내 행적을 조사하라고 했지? 곧 내 행적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어? 수십 개의 다른 목적지 경로를 보며 신몽이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 이 멍청한 녀석을 찾으려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암호를 푸는 것 같았지? 그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에 의지해야 했어.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터졌을 거야. 하지만 신몽이는 그렇지 않았어. 그녀는 성격이 매우 집요한 사람이야.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 신몽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 고속철도를 탄다면 그 멍청한 녀석이 멀리 도망가진 않을 거야. 딸들은 그렇게 긴 고속철도를 견디지 못해. 그렇다고 확신할 순 없지. 그 멍청한 녀석은 성격이 괴팍해. 만약 정말로 딸들을 데리고 긴 시간 고속철을 탄다면 내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걸지도 몰라. 그가 감히 이렇게 늦게? 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멍청한 가지볶음이 될 준비나 해라. 한참을 들여다보던 신몽이가 갑자기 산성소진이라는 경로를 발견했어. 그녀는 조금 놀랐지. 산성소진은 그녀가 첫 번째 큰돈을 번 곳이야. 그리고 나를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해. 지금까지도 그녀는 거기에 작은 방을 하나 가지고 있어. 3년 동안 가끔 그곳으로 돌아갔지.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작은 방으로 돌아갔어. 그 멍청한 녀석이 돌아올지 보고 싶었거든. 이번에 그는 이곳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까? 신몽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 이전 경험들이 그녀에게 말해줬지? 그 멍청한 녀석은 항상 그녀의 생각과 반대로 행동해. 가능성이 높은 곳일수록 그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멍청한 녀석은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갑자기 딸이 생겼으니까. 고향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많았어. 아마도 그게 그가 고향에 잘 돌아가지 않은 이유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신몽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내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리 없다고 생각할수록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신몽이는 쉴 틈도 없이 일단 산성소진으로 가보기로 했어. 그때 웅장한 목소리가 갑자기 울렸어. 몽이야, 그렇게 급하게 어디 가는 거야? 머리가 약간 희끗한 중년 남자가 2층에서 내려왔어. 아빠? 신몽이가 소리쳤지? 심양이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요즘 뭐 하느라 바빠?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없던데? 너희 엄마가 어제 회사에 갔는데 너를 못 찾았어. 아빠, 신경 쓰지 마. 나 할 일 있어? 그러면서 신몽이가 가방을 집어들고 나가려 했어. 양이가 돌아왔어. 그를 한 번도 안 만날 건가? 심양의 한마디에 신몽이가 걸음을 멈췄어. 너희 엄마가 어제 너를 찾아간 건 너가 양이와 다시 같이 지내고 싶은지 묻고 싶었대. 만약 원한다면 내가 중매를 서줄게. 어쨌든 양이는 오래전부터 5년 전 그 일에 신경 안 쓴다고 했어. 오히려 그가 많이 자책하고 있어. 5년 전에 너를 잘 지키지 못했다고. 그가 너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아. 신몽이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 담담히 말했지.
예전에 양이를 좋아했었지. 하지만 그건 예전 일이야. 그때 일은 내가 멍청하고 오만해서 생긴 거야. 그와는 상관없어. 그에게 전해줘. 자책하지 말라고. 같이 지내는 건 그만둬. 세상에 좋은 여자 많잖아. 왜? 나 같은 망가진 여자를 신경 써? 말을 마치고 신몽이는 급히 떠났어. 심양이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지. 손을 흔들어 집사를 불렀어. 가서 알아봐. 아가씨가 요즘 도대체 뭘 하는지? 그리고 3년 전 아가씨가 산성소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해. 어떤 단서도 놓치지 마. 한편 나는 고속철도역에서 나와 소로와 소엽을 데리고 택시에 탔어. 곧장 고향으로 향했지? 지난 3년 동안 신몽이 그 여자를 피하려고, 게다가 내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과학원에서 연구를 도왔기 때문에 소로와 소엽을 거의 고향에 데려오지 않았어. 이제 다시 소로와 소엽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 차에서 내려 뭔가를 사려고 해. 그러자 소로가 신나게 외쳤어. 아빠! 저기 기백달 삼촌이야. 소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과연 과일 가게 앞에 사촌형 기백달이 있었어. 그의 옆에는 한 여성이 있었지. 기백달이 나를 보고 잠시 당황했어. 그러다 정신을 차렸지. 내 어깨를 철썩 때리며 이 녀석 드디어 돌아왔구나. 살살해 살살. 나는 이를 드러내며 얼굴을 찡그렸어. 시선을 기백달 옆에 여성에게 돌렸지. 나는 조금 놀랐어. 이거 유우이 아니야? 유우이가 나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 목가 오빠 오랜만이야. 나는 놀리듯 말했어. 그때 너희 둘이 뭔가 있다 했지? 너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 녀석 내가 떠나자마자 다 드러났네. 유우이가 살짝 수줍게 웃었어. 기백달은 아무렇지 않게 큰일을 드러내며 웃었지. 자, 이 얘기는 그만하고 가자. 네가 어렵게 돌아왔으니 내가 제대로 한번 대접해야지. 환영 파티 열어줄게. 기백달 삼촌이 부드럽고 귀여운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 기백달은 그제야. 내 옆에 두 꼬마를 눈치챘어. 소로와 소엽도 돌아왔구나. 삼촌한테 안겨봐. 기백달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손을 뻗어 소로의 통통한 뺨을 꼬집으며 웃으며 말했지. 소로, 기백달 삼촌 보고 싶었어? 소로가 깔깔대며 말했어. 소엽이 작은 손을 휘저으며 신나게 외쳤지. 소엽도 보고 싶었어. 좋아. 삼촌도 너희가 정말 보고 싶었어. 내가 웃으며 말했지. 얘들이 너를 단번에 알아봤어. 네가 저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기백달이 조금 놀랐어. 그와 소로, 소엽은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두 꼬마가 그를 단번에 알아볼 줄이야. 소로, 언니한테 와. 유우이가 소로를 안아 올렸어. 곧장 소로의 통통한 뺨에 세게 뽀뽀를 했지. 소로, 너 몸에서 왜 이렇게 우유 향이 나? 정말 좋은 냄새야. 유우이는 마치 새 대륙을 발견한 듯 이 부드럽고 귀여운 꼬마를 안고 계속 뺨을 비볐어. 물론 옆에 있던 소엽도 잊지 않았지. 이쪽을 안고 저쪽을 안고 부드럽게. 몇 사람은 물건을 좀 사고 마을로 돌아갔어. 저녁에 같이 나가서 놀자. 다 같이 모여서 즐기자. 내가 그때 데리러 올게. 좋아. 나는 소로와 소엽을 안고 차에서 내렸어. 눈앞에 3층짜리 작은 집을 보니 마음속에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 큰 누나 목탕춘과 남동생 목디가 집에 있었어. 나와 소로, 소엽을 보자마자 두 사람 다 멍해졌어.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지. 안녕, 누나. 디야, 오랜만이야. 목탕춘이 정신을 차리더니 순식간에 달려와 나를 크게 안아줬어. 둘째, 드디어 돌아왔구나. 목디도 놀라며 집안을 향해 소리쳤지. 아빠, 엄마, 오빠가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다고? 목아빠와 목엄마가 기뻐하며 뛰쳐나왔어. 부모님의 머리에 점점 늘어가는 흰머리를 보니 내 코끝이 살짝 시큰했어. 아빠, 엄마, 나 돌아왔어요. 소로와 소엽도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너 이리 와. 온몸에서 담배 냄새 나는데 손녀를 안겠다고? 원래 약간 자책하던 내가 아니 벙벙했어? 내 곁을 스쳐 지나가 소로와 소엽에게 직진하는 부모님을 봤지? 순간 울지도 웃지도 못했어. 이 녀석들
알고 보니 소로와 소엽을 보러 온 거야. 내가 너희 친아들인데 기억나는데 소로와 소엽을 처음 데려왔을 때 아빠, 엄마 얼굴이 잔뜩 굳어서 나를 때려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모건마가 3년 전보다 성숙해진 내 얼굴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어. 5년 전 내가 인류대학에 합격해서 부모님이 정말 기뻐했었지. 하지만 내가 출처모를 두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전에 나를 칭찬하던 소개팅 상대들이 모두 소문과 비난으로 바뀌었어. 심지어 악담까지 퍼부었지. 그걸 부모님이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모가빠와 모건마는 나에게 이 출처모를 두 아이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아니면 이 두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어쨌든 나는 겨우 20살이었고 앞으로 멋진 청춘과 밝은 미래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듣던 내가 그들의 말을 따를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 내가 정말 고집세게 아이들을 안고 1년 넘게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거야. 나는 친자 확인서를 탁자에 내려놓았지. 그제야 그들은 두 아이가 정말 내 아이들이라는 걸 알았어. 그 순간 그들은 후회했지. 나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 그제야 우리 사이에 갈등을 풀었지. 다만 그들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자신들이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 이 3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짧은 3년 만에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야. 20살의 젊은이가 혼자서 갓난 아기 2명을 키운다는 게 그 과정에 고난과 겪어야 했던 고통은 모건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 눈물로 가득 찬 모건마를 보며 내 코끝이 살짝 시큰거렸어. 하지만 여전히 웃으며 말했지. 엄마, 괜찮아요. 저 안 힘들어요. 오히려 엄마가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걱정 많으셨나 봐요. 머리가 또 하얗게 샜네요. 엄마는 그냥 나이 든 거야. 넌 괜찮아?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 모건마가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 이번엔 얼마나 집에 있을 건가? 지난번처럼 하루 반만에 떠나는 거 아니지? 나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 이번엔 꽤 오래 있을 생각이야. 소로와 소엽을 여기서 유치원을 마치게 할 계획이야. 그리고 너희랑도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어. 내가 집에 오래 있을 거란 말에 모건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탕춘아, 마을에 가서 반찬 몇 개 더 사와. 소목이 좋아하는 거 다 사와. 돈 모자라면 너희 아빠한테 청구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모가빠가 갑자기 끼어들었지. 됐어, 됐어. 온종일 내 비상금만 노리네. 아까 이미 전화해서 배달시켰어. 다시 갈 필요 없어. 모가빠가 소로와 소엽을 데리고 돌아왔어. 아이들 작은 손에 각각 커다란 용안을 쥐고 있었지. 작은 입이 쩝쩝거리며 용안 하나를 소엽이 머리를 살짝 흔들며 자연스럽게 용안씨를 뱉었어. 그러고는 작은 손으로 용안 하나를 더 따서 입에 넣고 씹고 뱉었지. 그 동작이 어찌나 능숙한지 나는 약간 무력하게 웃었어. 그래도 이런 오랜만의 느낌이 꽤 좋았어. 밤에 소로 할아버지 할머니랑 집에서 놀아. 괜찮지? 그러자 소로가 즉시 달려와 내 다리를 꽉 끌어안았어. 싫어. 소로는 아빠랑 갈 거야. 텔레비전을 보던 소엽도 뛰쳐나왔어. 나도 아빠 따라갈 거야. 심지어 내가 도망칠까 봐. 소로와 소엽은 코알라처럼 폴짝 뛰어올라 작은 다리로 내 다리를 감았어. 각자 한쪽 다리를 붙잡고 작은 몸으로 내게 매달렸어. 그 동작이 어찌나 능숙한지 더할 나위 없었어. 나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하지만 아빠가 삼촌들과 오래 밖에 나가야 해. 곧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구시에 자야 하잖아. 갈 수 없어. 괜찮아. 졸리면 아빠 품에서 잘게. 아빠는 아빠 놀러 가. 우리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아빠가 사스미를 데리러 가면 데려가겠지.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 또 사스미를 집에 혼자 두면 안 돼. 사스미가 볼을 부풀리며 손을 놓지 못했어. 사촌 언니 설탕이가 어쩔 수 없이 말했어. 소모가 그냥 애들 데려가. 다 가족이야. 괜찮아. 사촌 언니가 말하는 걸 보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 이 두 꼬마에게 말했지. 그럼 옷 입어. 신발 신고 나랑 같이 가자. 하지만 뛰어다니면 안 돼. 알겠지? 지금 옷 입으러 갈게. 나도 갈아입어야 해. 방으로 뛰어가는 두 꼬마를 보며
설탕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 애들이 아직 그렇게 어리잖아. 혼자 옷이랑 신발을 신을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애들은 3살 때부터 혼자 옷이랑 신발을 신었어. 설탕이가 깜짝 놀랐어. 과연 6개월 만에 아빠라고 부르고 9개월 만에 뛸 수 있는 꼬마 괴물들이야. 얼마 안 가 두 꼬마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뛰쳐나왔어. 지범 삼촌과 설탕이가 각자 차를 몰았어. 몇 명을 데리고 시내 중심의 노래방으로 갔지. 도착해서 기본적으로 설탕이와 어유미가 번갈아가며 애들을 돌봤어. 우리 형제들은 거기서 술 마시고 카드 치고 노래 불렀지. 지친 사슴이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주스를 마시며 간식을 먹었어. 소엽이는 끝없는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계속 놀았어. 지치지도 않고 오랜만에 모인 형제자매들 새벽 2시 3시까지 놀았어. 그러다 떠났지. 나는 잠든 사슴이를 안고 아직도 폴짝폴짝 뛰는 소엽이를 손잡고 일행은 웃으며 밖으로 걸어나갔어. 목오빠, 돌아와서 뭐 할 건지 생각했어? 나랑 같이 사업 시작할래? 술에 좀 취한 지범이가 내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어. 그는 지금 남쪽에서 작은 회사를 차렸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1년에 3, 4천만 원 정도는 벌지. 형제자매들을 늘 챙기는 그는 항상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일했으면 했어.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막 대답하려 했지. 갑자기 화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 못 가야. 감히 내 딸을 술집에 데려가. 너랑 끝장낼 거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도로변에 빨간 페라리가 서 있었어. 신몽이가 얼굴을 굳히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 마르데 와다시오 타베테 시마이타이요나 효조다った. 딸? 신몽이가 사스미를 딸이라고 부르는 걸 듣고 모두가 어리둥절했어.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사스미네 엄마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거든. 설마 오늘 그들이 늘 궁금해하던 사슴이 엄마를 갑자기 보게 될 줄이야. 더 놀라운 건 사슴이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미인이었을 줄이야. 페라리를 몰고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 신몽이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고개를 돌려 뭔가를 찾더니 결국 길가 화단에서 막대기를 하나 찾았어. 그걸 들고 미친 듯이 하이힐을 신은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향해 달려들며 때리려 했어. 나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뒤에 있는 문을 흘게 봤어. 그제야 왜 그런지 알겠더라. 그 술집과 이 노래방이 같은 문을 썼어. 이름도 거의 비슷했지. 둘 다 왕좌라고 불렀어. 이 멍청한 여자는 내가 사스미를 클럽에 데려갔다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화난 거지. 하지만 설명할 시간도 없었어. 그 멍청한 여자의 막대기가 이미 휘둘러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소엽이를 놓아줬어. 그를 내 뒤로 보호했지. 몸을 살짝 틀어 막대기를 피했어. 그리고 한쪽 다리를 높이 들었지. 신몽이의 손목을 발로 찼어. 신몽이가 아파하며 손에 들던 막대기를 떨어뜨렸어. 하지만 그녀는 반응이 빨랐어. 뒤로 돌아서며 뒷발차기를 날렸지. 그 힘이 어찌나 샜는지 발차기에서 바람소리가 휘킹 났어. 하지만 그녀의 그 동작들은 내 눈엔 마르데 어린애 장난 같았어. 손을 뻗어 공중에서 신몽이의 발목을 잡았지. 팔이 조금도 떨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밀크티를 안고 있던 사스미가 내 깔끔한 동작을 보고 큰 눈을 반짝이며 존경 어린 표정을 지었어. 내가 이렇게 쉽게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자 신몽이의 아름다운 눈에도 놀라움이 스쳤어. 그녀는 태권도 검은띠였으니까 격투기도 배웠고 보통 사람이라면 손으로 잡는 건 고사하고 그 발차기를 몸으로 맞았다면 반나절은 아파서 몸져 누웠을 거야. 하지만 발목을 이렇게 잡힌 적 없는 신몽이는 부끄러움과 화가 뒤섞였어. 나를 놓으라고. 나는 눈썹을 찌푸리며 설명했어. 사스미들을 술집에 데려간 거 아니야. 그냥 노래방에 데려간 거라고. 하지만 말을 내뱉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어쨌든 이 두 곳은 아이들이 올 만한 곳이 아니었으니까. 역시나 신몽이는 그 말을 듣자 더 화가 났어.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애들이 아직 그렇게 어리잖아. 왜 이런 데 데려온 거야? 너 술 취하면 어쩌려고? 위험한 일 생기면 어쩌려고? 애들이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그럼 이런 데 안 오면 되잖아. 나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누가 나를 이렇게 간섭해? 신몽이가 거의 입 밖으로 내뱉을 뻔했어. 나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말을 멈췄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그녀의 머리가 순간 하얗게 변했어. 왜냐면 그녀는 정말 내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인지 몰랐으니까. 하룻밤 연인? 그럼 간섭할 권리가 없지. 서로 필요한 걸 얻은 것뿐이야. 여자친구? 그건 절대 아니야. 안 해? 다음 생에도 꿈도 꾸지 마. 왠지 모르지만 그녀가 보기에 모가가 감히 딸을 이런 곳에 데려오고 무력으로 그녀와 맞섰으니 정말 화가 났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어. 나는 애들 엄마야. 네가 아빠라면 애들을 이런 곳에 데려오면 안 되지. 나는 담담히 미소 지으며 네가 엄마라고? 증거 있어? 신몽이는 이를 악물 정도로 화가 났어. 내가 나왔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그게 진짜인지 누가 알아? 길거리에서 아무 여자 나와서 내 딸이라고 하면 그게 사슴이들 엄마라고 믿어야 하나? 어제는 딸 앞에서 나를 인정하더니 이제는 또 다른 태도를 보이는 나를 보고 신몽이는 화가 나고 속상했어. 너 안 믿어? 그럼 지금 당장 애를 데려가서 친자 확인 검사할 거야. 만약 내 딸이 맞다면 애들을 나한테 넘겨. 안 가. 돈 없어. 내가 돈 낼게. 시간 없어. 아, 이 망할 놈. 너랑 끝장낼 거야. 쾅쾅. 다음 순간 망할 놈 살살해. 살살해. 신몽이는 내가 두 손을 잡아 벽에 누르며 저항할 힘도 없이 붙잡혔어. 신몽이의 두 보디가드가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다가왔어. 나를 향해 손을 쓰려 했지. 그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신몽이가 소리쳤어. 너희 뭐해? 저리 가. 내가 알아서 할게. 보디가드들이 어색하게 말했어. 네. 심 사장님, 신몽이는 그들이 손을 무겁게 쓸까봐 걱정했어. 만약 실수로 자기 딸을 치기라도 하면 그땐 정말 끝장이야. 이 망할 못 가야. 나를 놔줘. 놓지 않으면? 놀 거야? 안 놔. 신몽이가 화를 냈어. 뒤로 다리를 들어 내 급소를 향해 찼지. 나는 눈 빠르게 손을 뻗어 허벅지로 그녀의 다리를 꽉 잡았어. 몸을 앞으로 바짝 붙였지. 신몽이의 등에 완전히 밀착해서 그녀가 꼼짝도 못하게 했어. 신몽이는 내 뜨겁고 단단한 가슴을 느끼며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며 홍조가 살짝 번졌지. 그녀는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 물론 뒤에 있는 그 망할 놈은 예외야. 5년 전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보다 훨씬 가까웠지. 그리고 그 망할 놈의 어깨는 지금처럼 넓지 않았어.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건 그에게서 여전히 나는 그 좋은 냄새일 거야. 신몽이는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좋은 냄새를 맡았던 거야. 나도 살짝 멈칫했어. 이 여자는 여전히 몇 년 전과 똑같아. 온몸에서 매력이 흘러넘쳤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사람을 미치게 만들 만큼 그녀의 체향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 그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는 한 입 빼어 물고 싶을 정도였지. 향수 안 뿌렸어? 내가 다시 한번 물었어. 여전히 눌려서 발버둥치던 신몽이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줄 알았어. 더 화가 나서 소리쳤지. 뿌리긴 뭘 뿌려. 내가 그딴 거 필요해? 알았어. 너 놓아줄게. 그만 소란 피워. 사슴이가 자고 있잖아. 애 깨울 거야? 딸이 자고 있다는 말에 여전히 발버둥치던 신몽이가 순간 힘이 빠졌어. 이를 악물며 말했지. 좋아. 나를 놔줘. 소란 안 피울게. 나도 한숨 돌렸어. 이 여자가 또 미쳐 날뛸까봐 걱정했거든. 어쨌든 이 여자는 뭐라 해도 사슴이와 소여비의 친엄마야. 게다가 내가 처음을 그녀에게 줬고 내 처음도 그녀에게 준 여자니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게 사실이야.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그녀를 놓아주려는 순간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어. 위험한 기운이 내 몸에 퍼져나갔지. 이건 내 7번째 감각이야. 일정 범위 내에 위험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지. 사람들이 뿜어내는 악이나 사리도 포함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앞을 내다볼 수 있지? 눈초리로 주위를 훑어봤어. 날카로운 시력과 감각으로. 하지만 발견했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 그들의 시선이 은연중에 이쪽을 향했지.
정확히 말하면 신몽이를 보고 있었어. 겉으로는 평범한 손님들처럼 보였지만 눈초리는 절대 신몽이에게서 떠나지 않았어. 보통 이런 행동은 감시잖아. 암살자들만 보이는 습관이야.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들이 이 여자를 노리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방금 신몽이를 살짝 놓아줬던 내가 다시 그녀를 몸으로 눌렀어.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던 신몽이는 갑작스럽게 다시 벽에 눌리자. 너 이 망할 놈 재미 붙였지? 믿거나 말거나 나 말 안 끝났어. 그녀 귀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어. 멍청한 여자 움직이지 마. 누가 너를 노리고 있어? 뭐라고? 너 터무니없는 소리 믿을 줄 알아? 빨리 놔. 안 그러면 내가 벗어나면 너 진짜. 신몽이는 여전히 강하게 나를 위협하려 했어. 하지만 내 눈빛의 진지함을 보고 입을 다물었지. 내 시선을 따라가며 그녀도 그 사람들을 봤어. 의심이 들긴 했지만 분명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 말을 믿었지. 우린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 신몽이는 거의 즉시 내 의도를 알아챘지. 멍청한 여자, 꺼져! 다시 나를 귀찮게 하면 한 대 때려 죽일 거야.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신몽이를 옆으로 밀쳤어. 몸을 살짝 틀어. 그녀가 차로 돌아갈 길을 열어줬지. 망할 놈, 두고 봐. 너 절대 안 봐줄 거야. 신몽이는 내가 아프게 잡은 손목을 문지르며 욕설을 내뱉으며 자기 차로 걸어갔어. 그때 신몽이를 계속 따라오던 사람들이 눈치를 챘지. 안 돼! 저 여자가 도망치려 해! 덮쳐! 그 사람들은 즉시 몰려왔어. 신몽이는 얼굴이 살짝 굳으며 운전사에게 소리쳤어. 빨리 심시그룹으로 가.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어. 차가 쌔익 소리를 내며 달려나갔지. 그 두 보디가드는 다른 차에 올라 곧장 뒤를 쫓아갔어. 신몽이가 도망친 걸 보고 우두머리 남자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어. 빨리 쫓아! 이 여자를 겨우 잡을 기회였어. 심시 가문의 영역을 벗어나. 보디가드도 별로 안 데리고 왔는데 이번엔 꼭 잡아야 해. 5, 6대의 차가 빠르게 쫓아갔어. 하지만 몇몇은 떠나지 않고 남았지. 그들은 곧장 우리를 향해 걸어왔어.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 자고 있는 사스미를 설탕이 언니에게 건넸지? 너희 먼저 사스미들을 데리고 돌아가. 나 좀 처리할 일이 있어. 지범, 너도 먼저 가. 지범은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먼저 가긴 왜 가? 밤의 유흥은 이제 시작이야. 언니, 너희가 먼저 애들 데리고 가. 나는 큰 반얀트리 야시장에서 기다릴게.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너 안 오면 우리 안 갈 거야. 먼저 가. 나는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어. 지범은 소여비를 안고 방금 말한 장소로 갔어. 그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려는 걸 보고 급히 쫓아왔지. 나는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 담담히 웃으며 말했지. 여러분, 뭐 하려는 거지? 이봐, 우리랑 같이 가자. 너랑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여기 사람들 많은 데서 개처럼 맞고 싶진 않겠지? 좋아. 나야 오히려 바라는 바야. 나도 보고 싶었어. 도대체 누가 그 멍청한 여자를 노리는지. 그래서 나는 그 몇 명을 따라갔어.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왔지. 여긴 매우 어두웠어. 카메라도 없었고. 그 노란 머리 남자가 내 옷깃을 잡으며 사납게 말했어. 이봐, 너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빨리 털어놔. 안 그러면 다리 부러뜨릴 거야.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어. 나는 그 애들 아빠야. 그 외에 무슨 관계겠어? 신몽이 애들 아빠? 그 노란 머리는 잠시 멍하더니 깨달았지. 칼을 꺼내 내 얼굴에 대며 말했어. 이봐, 죽고 싶어서 우리를 놀려? 애들 아빠라니?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주제에 거울이나 봐. 연인도 아니야. 그 여자 발가락이나 핥을 자격도 없어. 나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지. 정말로 내가 애들 아빠야. 노란 머리는 내 말에 어이가 없었어. 화를 내며 웃었지. 이봐, 감히 우리를 놀려? 지금 너 혀 잘라버릴 거야. 그래도 입 놀리는지 보자. 지금은 법치사회야. 너희가 나를 건드리면 법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그럼 누가 봐야지. 여긴 아무도 없어. 카메라도 없고 내가 너를 깨부숴도 아무도 못 볼 거야.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찰컥 쾅쾅. 2분 반 뒤 나는 왕형에게 전화했어. 전화기 너머로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렸지. 젠장, 너 좀 이 시간에 전화 좀 그만해. 무슨 일이야? 나는 반쯤 죽어있는 이 녀석들을 보며 담담히 말했어. 별일 없어. 그냥 몇 명이 나를 건드리려 했는데 내가 반쯤 페인으로 만들었어. 사람 보내서 이 뒷정리 좀 해줘. 그리고 이 녀석들 곤성에서 다시 보지 않게 해. 알았어. 나한테 맡겨. 핸드폰을 내려놓아. 나는 내가 한 대 때려서 반쯤 죽어가는 그 노란 머리 녀석 앞에 걸어갔어. 내가 정말로 그 애 진짜 아빠라고 말했잖아. 골목을 막 빠져나오자마자 내 핸드폰이 울렸어. 왕형 전화인 줄 알았지. 보지도 않고 전화를 받아서 말했어. 여보세요? 형, 거기 일 다 끝났어? 무슨 왕형? 아름답지만 매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멍해졌지. 그 목소리는 신몽이었어. 너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아는 거야? 이 핸드폰은 특수 제작된 거야. 뭐에 쓰든 비밀이 새어나갈 일은 절대 없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해. 내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전화 너머에 신몽이 눈이 동그래졌어. 나는 입을 삐죽였지. 이 여자는 3년 전과 똑같아. 터무니없이 화내는 걸 좋아하지. 그냥 물어본 거야. 말 한마디 했다고 나를 때려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우리 둘 다 묵묵히 조용해졌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지.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이런 조용한 분위기가 잠시 이어졌어. 우리 둘 다 거의 동시에 입을 열었지. 똑같은 질문을 동시에 했어. 우리 둘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지. 다시 묵묵히 조용해졌어. 마침내 내가 이 어색한 침묵을 깼지. 왜? 나 걱정하는 거야? 누가 너 걱정한다고 했어? 죽은 생선 같은 녀석 여전히 뻔뻔해. 또 자만심에 빠졌네? 너 같은 건 얼른 사라져버리면 좋겠어. 지금 당장 꺼져. 그러면 딸은 내 거야. 말은 이렇게 욕했지만 신몽이의 예쁜 얼굴은 자기도 모르게 붉게 물들었어. 나는 담담히 말했지. 딸을 원한다면 하나 더 낳으면 되잖아. 또 못 낳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딸이 너 인생을 방해하지 않으면 더 좋잖아. 그리고 너 사장 신분에 그 외모로 너 쫓아오는 사람은 에펠탑까지 줄 서 있을걸. 새로 만나서 하나 더 낳는 게 어렵겠어? 왜 굳이 나랑 서로를 놓지 않는 거야? 신몽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 난 그냥 딸이 너랑 고생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너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어디 구석에서 죽어버리는 게 좋겠어. 딸을 나한테 돌려줘. 내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어.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 딸을 먼저 버린 건 너잖아. 게다가 소로는 너한테 수치가 아니었나? 너는 그 애들을 신경도 안 썼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원하는 거야? 정말 소루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거야? 신몽이가 잠시 멈칫했어. 내가 언제 딸이 내 수치라고 했어? 내가 언제 소루를 신경 안 썼다고 했어? 내가 그때 딸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그냥 내 계획이었어. 그 순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뿐이야.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걸 그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왜 딸이 내 수치라고 했겠어? 그건 내 딸이야. 내가 10달 동안 품고 힘들게 낳은 내 딸이야. 그 애들 몸에는 우리 피가 반쯤 흐르고 있어. 내가 너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게 딸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순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평생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야. 신몽이가 숨을 고르며 흥분한 감정을 가라앉혔어. 그리고 이어서 말했지. 내가 그 애들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너는 정말로 딸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 이 3년 동안 너희 행방을 전혀 몰랐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계속 딸에게 보상하고 싶었어. 그 애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어. 잘못한 건 나, 이 엄마야.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 신몽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있었어. 그가 한 말은 진심이었어. 그가 노루와 아이들을 그렇게 신경 쓴다면 그럼 우리를 쫓아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지? 야, 짠생선, 내 말 안 들리냐? 빨리 내 딸을 돌려줘. 원하는 조건은 뭐든 말해. 앞으로의 권리든 결혼 후 보상받는 일자리든 뭐든 가능해. 심지어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그 사람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차지하게 해줄게. 나는 내 딸만 있으면 돼. 잘 들어, 신몽이. 희아가 이미 사생팬 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진정할 필요는 없어. 만약 내 딸이 너와 함께 가고 싶어 한다면 나는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 더러운 수단을 써서 내 딸을 강제로 데려가려 한다면, 혹은 네 수단 때문에 내 딸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신몽이, 내가 죽더라도 너 껍질을 벗겨줄 거야.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신몽이. 전화가 끊긴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던 신몽이. 그의 머릿속은 방금 내가 했던 말로 가득 찼다. 이 빌어먹을 짠 생선이 감히 나를 협박해? 분노한 그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그가 화가 난 건 내 협박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그를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게 분했다. 신몽이가 어떤 사람인데.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건 모두 비즈니스에 국한된 거였다. 그는 가족에게 그런 수단을 쓴 적이 없어. 자기 딸에게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 잠깐, 왜 이 짠 생선이 이렇게 말했을까? 신몽이는 순간 냉정해졌다. 그가 나를 아는 걸 보면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리 없다는 걸 알 텐데. 그 말은 그가 내가 그런 수단을 쓸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가 이미 내 수단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라고.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뭔가 잘못됐어. 신몽이는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다. 목가의 위치를 찾아줘. 지금 당장. 전화 너머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심 사장님,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가 무섭다는 거야? 무서운 거 없어. 너는 그냥 그의 위치를 찾아내라고. 그리고 찾은 후에는 예전처럼 그의 정보를 즉시 지워. 절대 다른 사람이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해선 안 돼. 알겠나? 좋아, 심 사장님. 한편 소규모 상업지구의 큰 반얀트리 아래, 여기는 곤성에서 가장 큰 야식 포장마차 거리였다. 노루, 너희 잠자러 간 거 아니었어? 방금 도착한 나는 질투 섞인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서 오리발을 뜯어먹고 있는 입술이 기름으로 반짝이는 노루를 바라봤다. 입새는 구운 갈비를 안고 뜯고 있었다. 아빠! 노루가 신나게 내게 손을 흔들었다. 아직 다 뜯지 않은 오리발을 손에 들고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려 곧장 내 품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재빠르게 눈치를 챘다. 탁자에서 휴지를 뽑아내며 달려오는 노루를 단단히 안아줬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루의 작은 얼굴을 닦아줬다. 여인은 옆에서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노루가 방금 잠에서 깼는데 배고프다고 했어. 그래서 같이 여기로 왔지. 입새는 구운 갈비를 들고 기름진 입술을 빛내며 말했다. 내가 증명할게. 노루가 배고프다고 한 거지? 내가 배고픈 거 아니야. 너도 별로 다르지 않아. 너희 둘 다 먹보잖아. 나는 입새의 이마를 살짝 튕기며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다. 목당주와 개백달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목당주가 말했다. 방금 그 여자 정말 노루와 입새의 엄마야? 나는 숨기지 않았다. 이미 찾아왔으니 숨길 수도 없지. 목당주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여자가 누구야?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지? 너도 한 번도 언급 안 했잖아.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녀 이름은 신몽이야. 나와 그녀는 산성마을에서 작은 호텔에서 처음 만났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야. 가끔씩 만난 정도지. 나중에 몇 가지 일 때문에 노루와 입새가 생긴 거야. 그녀는 원치 않았고 나는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다. 내 품에서 맛있게 오리발을 뜯고 있는 노루와 입새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을 바꿨다. 그들의 엄마가 바빠서 노루와 입새를 키우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키우게 된 거야. 나는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도 더 묻지 않았다. 누구나 알 수 있지? 여기엔 분명 많은 일이 있었을 거야. 내가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네가 대학교 1학기 때 휴학했던 거구나. 노루와 입새의 엄마 때문에, 맞지? 개백달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헤헤, 대단해. 그런 미인 백보미를 네가 차지하다니. 멋지다. 우리 방금 봤어? 노루와 입새의 엄마가 포르쉐를 타고 왔더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 포르쉐는 몇 억 원은 할 거야. 나는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를 차지했다고? 그 여자를 차지하는 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려워. 목당주가 말했다. 그럼 노루와 입새의 엄마가 이번에 돌아온 건 너희를 다시 데려가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녀는 그냥 노루와 입새를 데려가고 싶어 할 뿐이야. 노루와 입새를 뺏으러 온 거지. 그럼 너는 이제 어쩌려고? 정말 노루와 입새를 그녀에게 넘겨줄 건가? 나 혼자 노루와 입새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도 알잖아. 그냥 저 여자에게 아이들을 뺏긴다면 나도 너를 위해 안타까울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만약 노루와 입새가 그녀와 가고 싶어 한다면 나는 막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억지로 아이들을 뺏으려 한다면 나는 죽더라도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가볍게 말했지만 현장에 있던 모두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깊은 한기가 느껴졌다. 그때 냉정하면서도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를 벗기겠다고? 뒤를 돌아보니 신몽이가 차가운 얼굴로 내 뒤에 서 있었다. 너 왜 여기 온 거야? 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 여자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건가? 방금 그런 일들을 겪고도 감히 여기까지 쫓아왔어? 신몽이는 여느 때처럼 독서를 내뱉었다. 네가 죽었는지 보러 왔지? 너 죽어도 나는 안 죽어. 내가 앉으라는 말 안 했는데도. 신몽이는 스스로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내 품에서 오리발을 뜯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노루를 보았다. 신몽이는 순간 얼굴에 냉기를 거두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노루와 입새를 바라봤다. 그녀는 손을 뻗어 노루의 뺨을 만지려 했지만 노루는 본능적으로 내 품에 파고들었다. 호기심 가득했던 눈빛이 낯설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입새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곧장 자기 이모 품으로 뛰어들었다. 신몽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신몽이는 알았다. 두 딸이 아직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걸.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스쳐갔다. 나와 함께 돌아가.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노루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디로 돌아가? 산성마을. 내가 너희에게 집 한 채와 차 한 대를 줄게. 매달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줄게. 이 말이 나오자 계백달과 몇몇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이렇게 직설적으로? 집과 차는 둘째치고 그 1,000만 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끌리는데 이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1,000만 원을 준다고? 한 달 생활비로 말이야. 한 달이지 1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야. 그 순간 목당주조차 나 대신 대답하고 싶어 할 정도였다. 뭐든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도 돈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되지. 몇몇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호기심과 가십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필요 없어. 나는 입을 삐죽였다. 그 말에 계백달과 몇몇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와, 이 사람 진짜 돈하고 싸우는 거야? 너 진짜 돈하고 원수 졌나 봐. 신몽이가 차분히 말했다. 너는 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지 않나?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딸들을 위해서라도 생각해봐. 너도 알잖아. 네가 줄 수 없는 걸 내가 줄 수 있어. 그게 뭐 어쨌다고? 노루, 입새, 너희 지금 생활이 불만이야? 노루가 큰 눈을 깜빡이며 웃으며 말했다. 아빠랑 같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입새도 손을 들며 말했다. 배부르고 마실 것 있으면 아빠가 함께면 그게 최고야. 좋아, 이제 돌아가도 돼. 나는 거침없이 잘라 말했다. 내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신몽이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옆에 있던 목당주가 급히 분위기를 풀었다. 자, 못 가. 어쨌든 그녀는 노루와 입새의 엄마잖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 필요가 있나? 여기까지 왔으니 같이 밥이나 먹어. 그 말에 신몽이의 표정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내 다음 말에 그녀의 눈썹이 다시 찌푸려졌다. 그녀는 이런 야식 포장마차 음식을 안 먹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신몽이는 옆에서 담담한 내 모습을 보며 알고 있었다. 내가 3년 전 그녀가 했던 말에 아직도 화가 난 거라는 걸. 3년 전 내가 그녀를 돌봤을 때 나는 야식을 정말 좋아했지. 자주 사와서 먹곤 했어. 그때 이미 고급스러운 생활에 익숙했던 그녀는 이런 길거리 음식을 얕잡아봤지. 길거리 음식은 더럽고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했어. 몸에 나쁘다고. 입이 험한 그녀는
자주 나를 비웃었지. 내가 그걸 3년이나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을 거야. 이 째째한 짠생선! 목당주가 약간 민망해하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럼 다른 곳으로 갈까? 아니, 여기 괜찮아. 먹을 게 있으면 되지. 그의 터무니없는 소리 듣지 마. 마르데 와타시노 코토바오 후쿠하즈난 니미코. 신몽이가 직접 꼬치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입을 먹자마자 그녀는 숨이 막혔다. 아직도 신나게 먹던 신몽이가 급히 고개를 돌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 앞에 있던 차를 건네며 욕을 했다. 이 멍청한 여자, 음식 먹을 때 좀 조심하지. 이건 고추 소스 소고기야. 엄청 매운데 한 입에 다 먹었잖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왜 미리 안 말했어? 누가 너 보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 신몽이는 내가 건넨 물을 받아 단숨에 마셨다. 그제야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워서 눈물이 났다. 나는 휴지를 뽑아 습관적으로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줬다. 목당주와 몇몇이 이 장면을 보고 조금 놀랐다. 그들은 나와 신몽이가 관계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했었다. 마르데 바늘과 바늘 끝처럼. 하지만 내 행동을 보면 분명 익숙한 모습이었다. 됐어. 먹고 싶으면 새로 시켜. 너 너무 매운 건 못 먹잖아. 나는 손을 흔들었다. 메뉴판을 든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젊은이, 뭐 시킬 건가요? 부드러운 소고기와 양갈비꼬치, 그리고 느타리버섯 2접시, 구운 가지 하나, 소시지 2개, 마지막으로 해산물죽 1그릇, 그리고 살짝 매운 데친 신선한 채소 1접시. 진한 맛 죽은 안 넣고 고수도 넣지 마세요. 옆에서 목당주가 말했다. 테이블에 죽이 있지 않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고수를 안 먹는 걸 떠올렸다. 그 말에 신몽이의 아름다운 눈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 녀석이 내 입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고수를 안 먹는 것도 기억해? 나는 그녀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저 그녀 손에서 잔을 다시 가져왔다. 신몽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방금 자신이 마신 게 내가 마시던 차였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나를 한번 노려본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몽이의 등장 때문에 이 야식은 술자리나 놀이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는데 그쳤다. 야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떠났다. 신몽이가 물었다. 정말로 나와 산성마을로 돌아갈 생각 없어? 없어. 왜? 그냥 너를 싫어하는 거야. 하지만 네 눈에서 내가 그렇게 싫다는 기색은 안 보이는데?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거야. 신몽이는 어이가 없었다. 이제 더는 대화가 안 되겠네. 왜? 이 짠 생선은 터무니없이 굴고 짜증내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속마음을 꺼냈다. 너는 나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딸들을 해칠까봐 두려운 건지? 둘 다. 신몽이는 질투가 났다. 하지만 나는 절대 해친 적 없어. 딸들을 해칠 생각도 전혀 없었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말이야. 신몽이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런 말을 했다면 뭔가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경계하는 거지. 말해줄 수 있나? 왜인지 알고 싶어. 나는 잠시 침묵하며 담담히 말했다. 3년 전 네가 사람을 보내 나와 딸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를 믿지 않아. 딸들을 너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야. 알겠어? 내가 너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딸들까지. 신몽이는 멍해졌다. 그럴 리 없어.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왜 그럴 리 없어? 너는 나를 싫어했잖아. 나와 딸들이 네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지? 말을 마치고 나는 노루와 잎새를 안고 언니 차에 올라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신몽이만 멍하니 그 자리에 남았다. 내가 너를 싫어했어도 너를 해칠 정도는 아니야. 신몽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뭔가를 깨달은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3년 전 누군가 내 이름으로 짠생선과 딸들을 해치려 했던 거야. 그게 아마도 짠생선이 딸들을 데리고 계속 도망쳤던, 나를 피해 다녔던 진짜 이유일 거야. 이 나쁜 놈! 감히 내 딸들을 건드려!